오늘 금요일도 저희 대리킴님과 함께합니다.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음 코너 설명해 주신 줄 알고 네, 지금 잠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바로 갑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다이렉트. 1분 1분이 아깝습니다, 지금. 마음이 알겠습니다. 급합니다. 예. 원래도 시간을 좀 쫓기는데 네. 오늘은 오늘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좀 여유롭지만 예, 빠르게 불금이니까. 보겠습니다. 예, 불금이는 네. 좀 천천히 가시죠. 네, 네, 첫 가보도록 번째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네. 제가 오늘은 4가지 기사를 해왔는데 기사라기보다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직접적인 좀 결정권이 있는 이 연준 고위 관리들의 입장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IB와 또 기관들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 투자자 투자 심리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동향과 또 월가에서 60대 40 전략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도 정리를 해보고요. 세 번째로는 테슬라, BYD, GM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반도체 강세장이 온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떤 예. 내용인지 아우, 좋습니다. 저 워렌 버핏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생각이 생각 안 아메리카가 좋아요, 아주. 아무래도 다시 그런 다 것 따라가는 같습니다. 거예요, 이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파고님은 반도체 강세장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상당히 관심 있고요. 네. 결국 트렌드에서 봤을 때 이 인공지능, 네. 뭐 자율주행 모든 트렌드들이 반도체 수요 증가, 슈퍼 사이클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된다? 그림이다. 네. 정확합니다. 저도 오늘 반도체 좀 가지고 네. 나왔어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반도체의 내용으로. 날이다. 이게 뭐 워렌 버핏의 등에 업어 타서 또 약간 쪽쪽 그런 영향도 뽑아내야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준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볼 때 좀 시장 기대와는 다르게 좀 피벗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CPI가 6월 고점 이후에 4개월 연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연준 관리들은 금리 인상을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 이 글로벌 IB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결정권이 있는 이 고위 관리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방향성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맨 왼쪽에 이렇게 또 손짓을 이렇게 하고 계신 예. 메리 데일리라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입니다. 4.75에서 5.2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면서 현재보다 125bp가 더 오를 것임을 또 시사하는 모습을 최근에 좀 보였었고요. 긴축의 첫 단계에서 논의 주제는 인상의 속도라고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상 속도라고 하다가 또 최근에는 인상 수준에 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비둘기파인 크리스토퍼 밀러 연준 이사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진인데요.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회의를 한두 차례 갖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강성 매파로 불리는 이 제임스 블러드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 때문에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 오늘 포인트는 Getting into the Zone이라고 이 제한적인 구역으로 들어가기라는 이름으로 PPT를 좀 발표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한적인 구역이란 금리가 경기를 둔화시키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책 금리에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sufficiently restrictive 제가 발음이 좋지 않지만 원어민이었습니다 방금. 예.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더 비둘기파적인 가정 하에서도 아직 그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금리가 5%에서 높게는 7%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시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표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테일러 준칙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이 성장률과 물가 변수를 적용해서 산출한 이 적정 금리를 비교적 좀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라는 게 테일러 이 준칙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 음영 처리된 데를 보시면은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이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로 이제 5%대고요. 최소치. 네, 가장 위에 이제 회색 선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로 7%대. 그래서 요 사이가 이제 충분히 이 제한적인 수준의 금리다라고 표시를 하면서 좀 시장에 영향을 좀 줬었습니다. 예.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 최종 금리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블러드는 이 상향 조정한 부분을 또 이 최소 수준으로 설명을 하면서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한 5%까지를 보고 있는데 네. 블러드는 이제 5%가 나는 최소다. 최소다. 나는 맥스 7%까지 본다. 7까지. 네. 무서운 얘기죠. 장난 진짜. 이 소식 때문에. 아니 근데 이렇게 계속 예측을 하시는데 네. 그게 맞아. 계속 맞잖아요. 그 흐름이. 그러니까 그걸 더 저희가 무섭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한 75bp 좀 인상할 가능성도 20% 남아 있다라는 아. 예. 의견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소리?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의견을 내세우고 브로디 있는데 형님이. 아, 진짜. 진심이 좀 들어갔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연전 인사들의 발언을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해서 오늘 정리를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AII입니다. AI 아니고 네. AAII인데요. 네.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나온 표입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일단 그 전에 지난달 기준으로 나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그 비중을 한번 봤는데 주식이 현재 개인 투자자가 평균 62%고요. 채권이 14%, 그리고 현금이 지금 25%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파란색 네모 박스를 제가 쳐놨는데 6개월 후 강세를 예상하는 답변이 원래 그 바로 밑에 초록색 보시면은 25.1%였는데 최근에 11월 16일 기준으로 보면은 33.5%로 좀 전망 강세로 좀 이제 옮겨지고 있다. 뭐 그렇게 네. 시그널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히스토리컬리 그 밑에 보시면은 37.5%가 이제 평균치인데 이때보다는 좀 아직은 좀 낮은 수치다. 뭐 이렇게 가볍게 네. 넘어가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네. 이건 또 뭘까요? 우리 직역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거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면 한번 가시죠. 60대 40. 네, 예, 주식과 채권. 그렇죠. 예. 네, 원래는 이제 주식 60, 채권 40으로 알려져 있는데 블랙락에서는 반대로 채권을 60%, 주식을 40% 가져가야 된다. 또 이렇게 최근에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 주식과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인데요. 올해 좀 부진한 성과를 거뒀지만 다시 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뱅가드에 따르면 1926년부터 작년까지 이 60대 40 포트폴리오가 연평균 한 8.8%대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시장이 같이 이 채권과 주식 시장이 빠지면서 15%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주식 60, 채권 40 이 전략이 다시 좀 주목해 볼 만한 전략이다라고 예. 또 최근에 월가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 한 기사만 나오면 안 가지고 오는데요. 예.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 60, 40 저 투자 전략이 최근에 저게 많이 망가졌다. 둘 다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많이 망가졌다고 한 몇 달 전에 나왔었는데 다시 또 이제 각광을 그렇죠. 받는. 네. 알겠습니다. 그 근거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위험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 음. 이 포인트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건 이제 다음 모두가 페이지. 좋아하시는, 다들 좋아하시는 테슬라. 바로 전기차. 예. 근데 그래서- 테슬라 요즘에 주가가 고생 많이 하고 있죠. 예. 왜 그래요? 힘들죠. 테슬라 왜 그러는 거지? 뭐 트위터 관련 노이즈가 양이 크고 트위터? 수급적인 노이즈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시장에서 불안감들이 여전히 네.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네, 뭐 노이즈가 많을 때가 예전엔 비중 확대 기회였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기차 이 글로벌 1위 업체였던 테슬라가 이제 BYD가 따라잡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BYD가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완전히 제친 상황이고요. 또 전통 자동차 업체인 GM마저도 좀 테슬라에 야심차게 도전을 선언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BYD는 100만 대를 달성하는데 13년이 걸렸지만, 그러니까 테슬라는 오래 걸렸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BYD는 빨리 따라잡았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예. 최근에는 또 BYD가 2026년까지 이 독일 전기차 점유율을 10%도 달성한다. 이렇게 또 목표치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왜 제가 독일을 가지고 왔냐면은 유럽 전기차 규모도 꽤 크거든요, 시장이. 예. 그래서 중국 다음으로 아마 두 번째인가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럽 연합에서도 2035년 이후에 계속 이 신차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라고 하면서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BYD도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 네. 우리 또 워런 버핏 선생님도 BYD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최근에 좀 비중 축소를 하시긴 했지만, 축소하셨죠. 예. 네, TSMC입니다 이제. 네. 네. 여기에 이 전통 자동차 업체인 GM도 이제 도전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 비용이 2025년쯤에 1kW당 $7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그쯤에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1kW당 $100 정도가 BEP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70로 만약에 내려가면 여기서 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새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도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옆에 오른쪽 거 보시면은 YTD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테슬라가 54% 조정받는 동안에 BYD가 9%, 마이너스 9%, GM이 마이너스 37%로 BYD가 상당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네요. 네. 이거 보면은 테슬라는 네. 좀 마음이 좀 그렇다. 그렇죠. 예, 왜냐면 저희 또 우리 전투민족 서학개미군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종목이 또 테슬라인데. 네. 예. 네, 사실 저는 기업을 볼 때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역량이 있고 자질이 있고 인격이 갖춰져 있냐 뭐 이런 걸 좀 볼 때가 있는데 네. 머스크는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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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네, 친구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머스크 네, 머스크는 어떤? 님은 네. 머스크 CEO는 네네. 원래 미국은 그렇죠, 그냥 그렇죠. 반말로 하지 예. 않습니까? 일론. 네, 머스크는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이 시각이 시시각각 좀 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래서 주가가 좀 잘 오를 때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적극적인 CEO라고 외치다가 예. 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할 때는 한 가지에 집중 못하는 뭐 약간 사고뭉치다. 사고뭉치다. 네, 이렇게 또 평가가 되는 것 오늘 같습니다. 썸네일은 일론 머스크는 사고뭉치다. 아니,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그런 기사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게 네네.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오해 네. 좀 없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이 아니고 언론에 그런 기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언론에 그런 기사들이 네, 있었다. 와전될 수 있죠. 네,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잘못 본. 결론은 잘할 수 있는 걸 잘하자라는 말이 있듯이 네. 잘하는 사업을 잘 지켜내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기업이 왕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기차에 이어서 우리 네. 버핏 선생님의 영향일까요? 자주 언급되고 있는 또 다른 섹터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반도체 섹터인데요. 반도체.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내년에 반도체 강세장이 온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많았던 이 반도체주가 최근에 좀 저조한 성과를 보였었는데요. 이 아이쉐어스 반도체 ETF가 올해까지 마이너스 30%대로 나왔는데 예. S&P 500이 한 17%대 이제 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ETF가 네. S&P 500 대비해서.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이제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계속 강세장을 이제 설득력이 있다, 강세장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높은 수익성과 20% 이상의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있고 또 각자 분야에서 이 높은 진입 장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이었는데요. 먼저 이 반도체 판매도 2023년 하반기에 또 반등할 수 있다라고 또 예측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왜 또 반도체인지도 정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이제 국내에 돌아오는 이 리슈어링 현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칩과 이 반도체법 같은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이제 증가될 수 있다. 뭐 그런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분야별로 제가 옆에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탑스탁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네. 자동차 분야를 보면 온세미컨덕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참 좋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네. 이 모든 자동차가 프리미엄화 될 것이다라고 믿는다면서 반도체 용량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온세미컨덕터를 꼽았고요. 그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엔비디아와 AMD를 꼽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계속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일관성 있는 현금 흐름을 갖춘 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통한과 또 높은 진입 장벽은 더 오랫동안 잉여 현금 흐름의 이 반환과 함께 강력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브로드컴과 아날로그 디바이스를 또 추천을 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갖췄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머티리얼스.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준비해 주신 저 종목들이 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표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약 한 50개 정도의 반도체 기업들 중에 20% 이상 요번에 매출 성장을 보여줬던 그 기업이 18개가 있는데 네. 그 18개 다 들어갑니다. 지금 나왔던. 이 그러니까 브로드컴 아날로그. 네, 그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네. 일단 실적 기반으로 매출이 정말 많이 상승했던 그런 기업을 기반으로 또 하지 않았나. 네. 예,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집에 가면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금요일인데 네. 저번 주에 저희가 내기 한번 했었잖아요. 2주 전에 했었죠. 그렇죠. 했었죠. 네. 2주 동안 퍼포먼스 네. 치폴레가 1위였습니다. 치폴레이 반전이군요.
예. 원래 네. 주식은 장기 투자기 때문에 예. 제가 맨날 매주-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 축하드립니다. 치폴레 어떻게 됐어? 치폴레. 네. 치폴레 가본 적이 네. 없어 사실. 아 그렇죠. 아. 네. 소비재 살 때는 경험해 본 걸 사야 되는데 치폴레 제가 못 그러니까. 가봐서 아.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한 거 있죠. 가보셨으면 또 그러니까. 해보셨을 그래 텐데. 경험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도 주식은 장기 투자기 때문에 아직 2주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더 네.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가면 또 도미노가 또 날르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 주셔가지고 알아봤는데 스타벅스가 2주 동안 이제 5.5% 그리고 치폴레가 6.8% 6.8%. 그리고 도미노 피자도 플러스권이었는데요 1.97%로 1.97%. 이 세 기업 모두 가지고 있었으면 플러스였다. 플러스였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 훌륭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또 귀한 네. 뉴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불금인데 아주 또 네. 엑기스 같은 기사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든든하죠. 예. 네. 아,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네. 아유,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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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 대리킴님과 뉴스 한번 정리해봤고요. 제가 평소엔 첨언한 돈을 아주 짧게 첨언하면 아까 그 전기차 관련 기사 나왔잖아요. 저희 개인 관점이긴 한데 아마도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화 되는 그림,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림이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봤던 블루오션, 레드오션화 됐던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인데 이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경쟁하지만 지나고 봤을 땐 결국 아이폰이라는 원 브랜드가 그 시장의 가장 큰 부가가치를 그렇죠.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도 메이저 브랜드가 가장 큰 부가가치를 가져간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나 자율주행차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탑 브랜드의 지위가 매우 막강할 것 같거든요. 그 후보가 개인적으로 아마 테슬라와 애플카가 될 것 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상대적으로 매우 견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BYD가 테슬라보다 잘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 관점에서는 노이즈성이다. 노이즈성이다. 왜냐하면 중저가형 아니면 저가형 브랜드와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단순히 판매량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기사들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과 자율주행차는 향후 10여 년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인사이트 있는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많은 투자 기회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네, 사족일 수도 있지만, 네, 하무이는 나중에 네, 해서 지금 한번 넘어가려 그러다가 약간 참았어요, 신중하게, 지금. 네, 약간 참았어요. 약간 톤 조절하면서 예, 예.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첫 번째 시황맨 네. 한승철님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